통체적 의미를 내가 쭉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대상을 봅니다. 100 몇 페이지고? 134페이지. 자, 여러분이 보면은 박스를 참작해서 특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이 딱 나와 있죠. 그 조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재산세는 과세대상 봐. 3번의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 군, 군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졸자. 아까 한마디로 부동산 아이가. 부동산하고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요게 법 조문 그대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토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취득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적부상에 있는 토지하고 사실상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등기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다 과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항상 해낭 부과의 원칙. 6월 현재 뭐로 쓰느냐, 밭이냐 대지냐, 이런 해낭 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원칙이고, 특히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한다 하는 마지막 줄이 있지. 그런 걸 주의해. 제외한다 이런 걸 잘 봐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별로 보지 일반 토지로 안 본다는 뜻이라. 주택 땅은 주택에 과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 토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건축물. 건축물은 전부 이제 상가, 사무실 이런 일반적 건축물을 말하고, 여러분 이 하군 건물 이런 것도 다 이런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건축물은 항상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사실상 용도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용도로 가지만은 항상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니까 상가로 쓰느냐, 아니면 일반 사무실로 쓰느냐, 이런 용도별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보면은 등재나 등기 같은 거 관계없어 미등기 건축물에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미정대된 건축물에도 과세 대상이고, 무허가 건축물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고, 다만 주거용으로 건물은 제외한다. 이거는 역시 주택 부수 토지와 같이 여러분이 과세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주택이 있고, 주택이 이래 있지. 그 다음 일반 건물이 이래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볼 때에 이거는 바로 썼지. 아까는 삐딱하게 넘어가는 걸 주의해란 말이야. 아이고, 다 낡았구나. 그래서 내가 삐딱하게 그런 거야, 일부러. 자, 그러면 주택은 이거는 소유자하고 관계없다. 소유자라도 한 주택을 갖고 세금을 매겨가지고 난주 그 시가 표준 가액대로 이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은 소유자, 소유권 이런 거 관계없어. 무조건 하나로 보는 거라. 하나로 봐서 과세한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 이게 소유자가 갑이고 이게 을이라도 이래 되거든. 그러면 주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세금을 매길 때 이게 만일에 3억이고 이게 2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산출된 재산세가 나오겠지. 주택 재산세가 나온단 말이야. 주택 재산세. 자, 주택 재산세가 나오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나왔다. 100만이 나왔다. 이렇게 보자. 100만원. 그럼 100만이 나왔으면 이걸 소유자가 달라도 집 한 채를 놓고 세금을 매긴다는 거. 그걸 명시해. 구분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집 자체를 놓고, 집값 자체를 놓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5억 전체를 놓고 과세를 해가지고 나온 세금의 값을 자기 시가 표준 가액별로 이른바 비례 배분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안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가 표준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토지 3억, 건물 2억. 그럼 합치면 얼마 되냐? 5가 이거죠? 그럼 토지가 오면 토지 시가 표준 얼마인데? 3억이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0.6아이가 5분의 6. 60%야. 이걸 갖다 우리는 나중에 책에 보면은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 그래. 이걸.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이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고? 60만원. 60만원 나오는데 이 60만원은 갑의 지분만큼 계산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갑이 납세 의무를 지고 나머지
막 둘이 가르면은 내나 5분의 2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빼버리면 되지. 예, 40만 원은 을이 각각 재산세를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소유자, 공유 아무 관계없어. 무조건 집 자체를 놓고 주택 재산세를 산출한다. 세금은 어떻게 내는데? 시가표준 가액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요게 주택재산세 과세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이러면 이건 땅이고 이건 건물이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건축물 재산세를 내는 기라. 무슨 물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그래서 건축물 재산세는 난주 일반적인 거는 전부 일반 건축물은 0.25%, 즉 전부는 2.5를 적용하는 기라.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요게 이제 대부분 토지 제한세를 부과하지. 무슨 제한세? 토지 제한세.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기준 면적이 있어. 요렇게 되면 기준 면적. 난 기준 면적은 이제 각각 지역별로 달라.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데 만일에 요게 기준 면적 이내고 요게 기준 면적 초과다.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는 사업용 땅으로 해서 아까 별도 합산을 과세하는 기고, 기준 면적 초과가 되는 거는 요 부분은 종합 합산 과세를 하는 기라.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토지 제한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따로따로 과세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주택은 소유자하고 관계없어. 무조건 땅과 건물과 함께 합산해서 과세해서 아주 나온 산출세는 시가표준 가액별로 이렇게 안분한다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안분한 가격을 각각 소유자로서 납세물을 지는 이런 행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그 내나 취득세에 나오는 건축물 용어하고 똑같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다. 쭉 넘어가고,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을 보면은 주택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당연지사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잘 봐. 이 경우 주택은 주택용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통합이 뭐고 합산하는 거지. 합산하여 주택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 쫙 긋고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과세하는 거는 이게 소유자가 달라도 당연히 하나를 가지고 과세를 해서 나온 세금은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해가지고 각각 부담되는 금액을 소유자가 납세물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렇게 합산해서 함께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것을 주택에서 여러분이 135페이지 주택 개념의 제일 마지막에 합산과세, 그걸 구분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합산해서 주택별로 과세한다.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부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를 뭐라 하느냐니까 부수 토지를 본다. 자,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택 경계가 아주 불분명해요. 분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 그럼 여기에 10배를 따지라 이 말이야. 10배 같으면 얼마 되노?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럼 1000제곱미터가 되면 1000제곱미터 요까지다.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전부 주택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야. 주택재산세 과세다. 그럼 남은 거 있지? 이거는 말이 없지? 일반 땅이 되는 거야. 면적 초과가 되지. 그럼 면적 초과는 뭐로 하겠노? 종합합산과세해서 토지 제한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경계가 없다. 그럼 경계를 만들라라 이 말이야. 어떻게? 바닥 면적의 10배. 바닥 면적의 10배. 이건 도시, 농촌 관계없이 이거는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에 1동에 건물이 있고 밑에 1구에 건물이 있지.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1동은 여러분 아파트를 갖다 어떻게 해? 몇 동? 그게 한 동 아이가? 101동, 102동 이래 나오는 거는 그게 한 동 아이가? 그치? 예, 그래서 요 1동은 뭐냐니까 주상복합 건물로 적어놔라. 이 주상복합 건물. 그 다음 4번에 나오는 1구. 1구는 그냥 한 채, 건물 한 채를 말해요. 뭐라 한다? 한 채. 구별하겠지? 자, 주상복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상가와 주택은 구분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도 세법을 공부하는 거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 공부가 자동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 4층까지는 상가고 위에 아파트가 이래 있어.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라잖아, 이런 걸. 그럼 이게 아파트지. 그죠? 그럼 어차피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구분돼가 있어요. 상가는 상가대로 구분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일동이라 그러는 기라. 뭐란다? 일동.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동의 건물은 주거와, 그러니까 주거는 주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주거 외에는 상가를 말하죠. 그래서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만 주택일 뿐이다 이 말이야. 상가는 그러면 상가는 상가다 이 말이지. 각각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건.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건물의 부속 토지, 이 부속 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속 토지는 여러분이 주거와 현재 보면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자 줄 거라 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나 아니면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나. 항상 부수 토지는 면적 비율, 요걸 암기를 해라. 부수 토지는 무슨 비율? 가액 비율이 아니다. 면적 비율이다. 자, 주목. 그러면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상가가 5,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다. 건물만. 그러면 이 대지는 총 10,000제곱미터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니까 이걸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하겠지.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각각의 뭐야? 주택재산세를 부과하겠지. 각 구마다, 호마다, 1호, 2호, 502호, 503호, 이렇게 각각으로 하겠지. 주택제한세가 부과되는 게라, 건물하고. 그 다음에 요 상가는 또 상가 건축물 제한세가 부과되는 게라, 건물은. 자, 땅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이게 부수 토지 분파에 하는 방식인데, 자, 부수 토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지? 10,000제곱미터라. 그러면 면적 비율이라는 건 면적을 합치라. 상가, 주택 전부 합쳐라. 합치면 얼마 되노? 이게 5,000제곱미터지. 주상.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택을 올려보자. 주택. 또 상가를 올리면 상가가 되고. 그러면 주택 전체 면적이 얼마 돼? 이렇게 3,000. 나오지? 그러면 이게 얼마 돼? 나는 0.6. 이걸 또 면적 기준으로 했으니까 면적 비율이지.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땅은 항상 면적 비율이라. 이걸 어떻게 해서 틀리게 만들라? 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하면 틀리는 게 면적 기준으로 면적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6,000제곱미터는 주택을 올려주니까 주택 토지가 되는 기라. 주택 부수 토지. 응? 그러면 남은 거 얼마 되노? 이거 뭐 빼빼리지 그냥. 내가 5분의 2 해도 되고. 그럼 얼마나 오노? 4,000. 4,000제곱미터는 상가, 대지가 되는 거지. 상가 토지. 상가 부속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건물과 함께, 요 땅은 건물과 함께 전부 뭐가 부과되고? 건물과 땅은 합산해서 각각 주택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 구해가지고 이제 각 호별로 이렇게 분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상가. 요거는 여러분이, 자, 아까 상가는 업무용으로 쓰는 땅이가 그냥 방치한 땅이가. 업무용으로 쓰, 업무용이 뭐고? 사업용 아이가. 사업용.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는 건 아까 뭐? 별도. 무슨? 별도. 구분할 때. 그래서 요거는 토지제한세가 부과되는데 별도 합산 가설에서 토지제한세가 부과되는 기라. 별도 합산. 요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동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은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이 말이고, 부수 토지를 잘 봐야 돼. 부수 토지는 항상 무슨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포인트는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1구. 1구는, 자, 여러분이 또 소설 하나 써줄 테니까 이해를 자꾸 그리라. 그런 거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제일 빠르지.
자, 외울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이런 거는 그려.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봐. 여러분이 10년 동안 중개사 공부를 했는데 재수가 너무너무 없어. 10년 동안 해가지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직장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뭘 하냐니까 이제 가게를 하나 만들자, 이게. 그래서 요게 총 얼마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이제 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50씩 잘라. 50씩 자르라고, 요렇게. 그럼 요거는 주택으로 쓰고, 요거는 가게로 하는 기라. 그러니까, 가게, 상가로 쓰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내나 100제곱미터고, 주택으로 쓰는 게 40을 쓰고, 상가로 쓰는 게 60으로 쓴다. 자, 요런 집이 있다. 그러면 봐. 자, 주목. 그 지문을 잘 보는데, 지금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 주택이라,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주택을 말하는 거지.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돼. 50% 이상. 그럼 이상은 포함되잖아. 반반씩 쓰더라도 이 집은 상가로 보는 게 아니라 올 뭐로 본다? 올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주택재산세 부과대상 물건이다. 이 말이야. 주택으로 본다 하면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택재산세 물건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로 봐갖고 부과해라. 이 말이야. 하나로 봐갖고 부과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다르지.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쓰는 거는 50% 미만이 되지. 그러면 이거는 각각으로 보는 기라. 각각. 그러면 부수 토지는 아까처럼 이렇게 면적 비율로 건물에 따라서 안분하는 행태가 돼. 그래서 50% 이상을 쓰면 전부 그 항구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주택제한세 과세 물건이다. 그러면 50% 미만 쓰면 어때? 각각으로 본다.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부수 토지는 항상 면적으로 안분해서 각각으로 판단해야 돼. 이 방식은 이 방식과 똑같이. 면적만 다를 뿐이 계산 방식이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잘 알아두고, 그 다음 항공기 선박, 이거는 취득세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모든 배를 말하고,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를 말하지, 무인 항공기는 X됩니다. 무인 항공기는 취득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토지 아까 내가 구분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하니까, 아까 토지는 그 137페이지 봐. 137페이지 보면 중간에 박스 밑에 보면 따라서 토지대한세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하는 거 있지. 이것도 법령이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탁재산. 아까 자, 신탁재산은 뭡니까? 위탁자가 신탁자한테 행식적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관리신탁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만일에 여러분이 이게 나대지다. 무슨 지다? 나대지. 나대지 하면 벌써 종합상가세 땅이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신탁을 했어요. 신탁법상 신탁 재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위탁자가 누구냐 하니까, 위탁자는 갑입니다. 누구라고? 갑. 수탁자는 누구냐? 을입니다. 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나대지가 이쪽으로 지금 등기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위탁자가 아니고 등기부상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일단. 됐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그거 봅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그런데 다음 각 호가 아니고 밑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신탁재산의 토지, 즉 종합이나 별도 합상 토지는 수탁자 자기 고유 재산의 토지에 서로 합산할 수 있나 없나? 본래 이거는 누구의 땅인데? 을이라는 사람의 땅이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위탁자,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위탁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 위탁자 재산에 합산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납시 의무자는 누구라? 등기부에 지금 누가 와 있어? 등기부에는 수탁자 아이가 을이지. 납시 의무자는 세금 구분, 재산 구분을 할 때는 위탁자별로 구분을 해서 합산하는데, 이 사람 앞으로 합산을 하는데, 납시 의무자는 누구라? 이 사람이 되는 기라. 수탁자. 왜? 수탁자가 사실상 수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요는 당연히 여러분 기본 상식이라 수탁자 재산도 아닌데 지 재산에 합산할 필요가 없지. 그럼 누구? 왜나? 갑, 위탁자. 위탁자 재산의 토지에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과세를 하더라도 이 신탁 재산만큼은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리과세 대상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농지, 그 다음 임야, 농지, 임야, 또 뭐가 있어? 목장. 자, 이거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한다는 건 도시 밖에 있다고 보고, 도시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는, 묶여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다라는 게 원칙이라. 근데 아까 그 그림에도 보다시피 뭐라 그랬어?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임야 같은 거는 만약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런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은 쪽에 있으면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걸 여러분 크게 볼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제목에 제목에 뭐냐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없다라고 적어놔라. 제목에다가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없다. 가격이 아무리 많더라도 종부세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은 여러분,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그 박스를 한번 쭉 보라고 내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보면은 뭐냐 하니까, 그, 니은의 박스가 나와 있죠.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법인격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소유한 농지 하면 전답가를 말합니다. 반, 논, 가수원이죠.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는데, 예외에서 우리는 이 예외 규정을 좀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앞에 점을 좀 따보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 농업법인 나와 있죠.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에다가, 그게 여러분이 농업법인의 농자를 따세요. 전부 법인 거니까.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종합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부 여러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바로 소유한 농지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가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래서 그거는 공짜를 따고요. 공사의 공짜.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자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복자를 따세요. 복자. 그 다음 매립간척에 한 취득한 농지. 이거 몇자를 따세요. 몇자. 그 다음에 저 올라가면 오른쪽에 종중농지 있죠. 그 연도는 공부를 안 해도 좋습니다. 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도는 몇 년도 이런 걸 할 필요 없어요. 왜? 장난 안 하니까. 해도 거기에는 절대 그거 갖고 OX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종류만 갖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애 아프면 끝이니까 생각 없이. 근데 요걸 여러분이 어떻게 또 애우냐 하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도시 밖이나 아니면 도시 아니라도 돈 안 되는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땅도 말이에요. 아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와 있으면 종합상 가세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농업법인에 농자 따고, 공사에, 농어촌 공사에 공짜 따고, 농공. 자, 매립 간척에 한 전부 농지판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예. 그 다음, 복접자 농지, 종중 농지. 예. 봐, 이금에도 5개죠. 예. 5개 중요한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전부 무슨 가세 대상이다? 분리 가세 대상이다. 종합상 가세 대상이다. 분리 가세 대상 농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목장을 보시면, 목장도 여러분이 그 박스를 가만히 보세요. 자, 군 지역, 도시 밖, 뭐 도시 밖이 다 군 지역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 기준 면적 안에서는 분리가세지만은 기준 면적 초과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종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과만 나오면 전부 종합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면적 초과 나오면 종합이에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미 도시농지에 초나무 해서 딱 정리해놨지. 초과되는 면적. 자, 그 다음 도시 안에 보세요. 도시 안에 기준 면적 안에서는 분리가세가 됩니까? 아니면 전부 종합상가세가 됩니까? 상공주 지역은 전부 종합상가세 대상이지. 단지 돈 안 되는 구역, 도시라도 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 지역. 날짜는 적을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럼 이런 구역에 있는 거는 전부 뭐라? 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전부 분리가세고, 목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이 초과되는 거는 전부 다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면적 초과는 구역과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면적 초과는 무조건 도시 밖이든 도시 아니든 면적 초과는 전부 종합상가세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판단해서 찍어야 되는데. 자, 근데 절대 오히려 이런 게 겁내갖고 막 빼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게 쉽다는 겁니다. 왜? 말장난 없으면 종류만 찾아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임야 나오죠. 임야는 분리가세 대상이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라든지 종중임야. 자, 이런 건 다 분리가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상가세 대상이 된다 했는데 그 밖에 어디입니까? 바로 도시 안에 들어앉았을 때 사유지죠. 사유지. 이런 임야는 전부 여러분이 종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야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이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임야 나와 있죠. 줄 쫙 긋고 그걸 한마디로 법령상 지정한 임야 이렇게 공부해도 좋습니다. 법령상 지정한 임야. 한 번 더 산림보호구역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나와 있지. 오늘 법령이 지정한 임야. 자, 그러니까 전부 각종 법에 여러분이 목적을 위해서 다 지정한 임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걸 가서 각종 법에 따라서 지정한 임야 나오면 전부 뭐로 보내? 분리가세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거 보면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한 임야, 이렇게 지정한 임야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면 대충 쭉 읽어봐라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특히 자연환경지구, 자, 이런 임야도 역시 분리가세입니다. 근데 박스에 나와 있죠. 바로 여러분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경우 자연보존, 환경이 아닙니다. 보존지구죠. 자, 이런 지구의 임야는 다 비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임야죠, 공원임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비과세를 하겠어요? 여러분 땅이라도 이게 이런 임야로 지정돼 버리면 여러분 못 씁니다. 수익성은 다 국가 쪽, 도, 시에서 다 걷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세금 임야는 많은데 세금 내기 싫으면 막 시청에 줘가지고 야야 이거 너가 공원으로만 써라. 그것도 뭐 한 30년 동안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빌려주고 나중에 비과세 받다가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됩니다. 자, 왜냐? 그래서 해낭 부과의 원칙이란 말이 이런 데서 여러분이 적정하게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면은 군사 그 종중임야 나와 있죠. 종중임야 당연히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 뭐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는 임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면은 군사 제한 구역이 있고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강약 차이인데요. 제한 구역은 일정하게 민간인이 출입이 가능해서 일정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임야는 무조건 분리과세지만은 통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른바 군인들이 모두 다 장악해서 이용하는 임야가 되겠는데, 휴전선 달빛 아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런 여러분 휴전선 안에 여러분 임야가 있다. 그거 전부 누가 써요? 국가가. 군인들이 다 사용하죠. 근데 휴전선 안에 뭐가 있어? 그래, 그 안에 가면 민통령이라고 있지. 그 안에 가면 또 사람 그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건 국가가 안 쓰죠. 각 개인이 쓰죠. 그런 땅은 과세를 합니다. 예, 임야든 토지든 대지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고, 단지 거기서도 주의할 거는 민간이 일정하게 사용하는 거는 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가 쓰니까 비과세죠. 개인이 쓰면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쭉 내려가면은 도시공원에 있는 그런 여러분이 보존지구 아닌 임야는 다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여러분 만약에 저수지가 있으면 그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죠. 그럼 여러분 땅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전부 세율은 0.07%, 즉 천분의 0.7을 적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0.2% 저분리과세 하는 건 내가 아까 몇 가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각종 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다 분리과세로 써라 했죠. 0.2%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여러분이 공장부터 좀 보는데, 자, 이 공장이 말이에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는 세 가지로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지목이죠. 공장이 지목이죠. 아닙니까? 지목이죠. 공장용지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기준면적 초과. 기준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종합입니다. 뭐 한다? 종합.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 공장은 분리과세 한 거는요, 대부분 여러분이 도시박이라는 건 군읍면 지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도시 안이라도 지정한 구역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공업지역, 산업단지입니다. 공업지역. 지정한 지역 말입니다. 공단지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자, 요런 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지금 설명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업지역이나 우리 도시 밖에 있을 때 이 공장 기준 면적 이내 토지, 자, 공장 기준 면적 이내는 요게 0.2% 분리과세예요.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가 공터에 할 때 하나는 공장이고 하나는 공사라. 공공터에 있는 거는. 그렇지? 자, 그때 여러분이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 중에서 공장이라도 도시 안에 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주거지역은 주택만 있으라고 주거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상가만 있으라고 해서 상가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 아닙니까? 네. 상업지역. 그게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시커먼 공장이, 제조업 공장이 여러분 집 앞에 있다. 어때? 좋아? 나빠? 나쁘지. 와, 맨날 청소해도 내려앉으니까. 먼지 투성이니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주거나 상업, 또 녹지, 이런 지역에, 지역 내에 공장. 네. 이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설명을 잘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서 알 수가 있어. 왜 이래 하는 건지를. 자, 그러면 이 지역은 공단이 들어갈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가만히 놔놔야 되겠나?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나? 조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여러분 아파트 앞에 공장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사업용 땅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사업용 땅은 아까 무슨 가시 한다 했노? 별도. 별도, 그래. 사업용 땅은 별도야.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하는 거는 정말해서 수출 공장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또 도시 밖에 있는 이런 수출 공장은 그 부지에 대해서 기준 면적 안에서 분리과세하고, 이것도 기준 면적 초과는 전부 어디로 가는? 면적 초과 나오면 무조건 종합. 그리고 공단 지역이 아닌 여러분 주거나 상업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서 민폐를 끼치면 이거는 세율을 높여놔. 0.2에서 아까 얼마까지 가도 0.4%까지 올라가지. 공단에 가면 요것만 내는데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에 오면 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죠. 그럼 이 공장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겠노? 도시 밖으로 나가거나 공단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재산세를 절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법에서. 여러분 집 앞에 공장 들어오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재 지목 중에서 종합도 될 수 있고 분리도 될 수 있고 별도도 될 수 있는 토지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공장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공장.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가서 이제 아까 내가 주부의 공터가 쭉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 분양,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 유동화 전문회사.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결혼해서 나오지? 여러분이 땅이 안 팔리면 그 땅을 다 주식으로 만들어갖고 증권시장에 내가지고 주식을 사게끔 해서 그 주식 산 놈한테 땅 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동화 전문회사지. 맞지? 자, 이런 곳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갖고 있는 토지. 자, 그리고 니은에 보면 염전 나와 있지, 염전. 아까 염산할 때 염전. 맞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도 뭡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 자, 그러니까 공사, 각종 공사가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강업권이 설정된 광구가 강산하기가 광산. 설정된 광산 토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현재 쭉 내려가서 비오배 봐, 비오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줄이면은 주택 건설용 토지. 줄이면 주택 건설용 토지. 맞지? 그게 아까 주 할 때 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가서 그 지어세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의해서
역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래서 주부 할 때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짓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 키역에 가면 키역. 자, 그거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토지. 공장용지의 공사의 공장의 공사의 공공터.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 땅을 터로 에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쭉 가면은 그것도 각종 공사가 쭉 나오죠. 각종 공사가 갖고 있는 땅은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산업용, 공급용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개발용 토지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간다? 0.2%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안 돼요. 각종 공사 나오면 뭐야? 분리과세지. 산업용, 공급용 나오면 분리과세지. 그래가 찍어야지. 이거 말장난 안 해요. 그냥 그러면 찍는 기술만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고분리과세 4%, 1000분의 40입니다. 네, 세율이 1000분의 40. 자, 우리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 사치성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여러분이 4% 우리 고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목만 알아놓으면 돼요. 제목만. 알겠습니까? 아까 오골오골 4%. 기억나나? 오골오골 4%. 참 된장도 나오고 별희한이 다 나오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 자, 그거는 여러분이 일단 제목에다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적어놔야 돼. 무슨 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무슨 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봅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밑줄 긋고 토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밑줄 꺼서 그걸 갖다 밑에다가 법령이 정한 사업용 법령이 정한 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로 한다.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한다. 밑줄 긋고 그거는 세율을 갖다가 0.2%,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0.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지목이 많고 종류가 많은 땅은 이렇게 복잡한데 세금 없는 땅까지 합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복잡한 법 조문을 갖고 세금도 없는 땅을 괜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종합도 그렇고 별도도 이 합산할 때는 그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이른바 쉽게 말해서 세금 없는 토지, 또 세금을 깎아주는 경감 토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건 세금 없는 토지로 잡으면 됩니다. 세금 없는 토지는 합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번에 이것을 합산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면제, 감면, 경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토지 제한세가 없는 토지죠. 이런 거는 합산하지 않는다 해야 맞지, 합산한다 하면 틀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용 토지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제일 위에 지금 뭐가 나와 있나요? 그게 여러분이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나와 있지. 항상 이래 부속 토지가 나올 때는 기준 면적 이내라는 전제 하에서 설명이 됩니다. 아까 면적 초과는 종합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준 면적 내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 초과는 뭐로 한다? 별도 합산 과세 한다. 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법조문에 요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에도 요대로 뜹니다,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쭉 그렇죠.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번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상당할 지금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러니까 별도 합산 과세 하에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한마디로 법령이 정한 토지입니다.
뭐라고? 법령이 정한 토지.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가 좀 곤란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찾는지.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 보세 창고가 뭐냐 하니까 비관세 창고입니다. 우리 저 항만에 있는 비관세 창고. 관세가 없는 창고야. 그 물건 보관하면 관세 수입세가 없어요. 자, 보세 창고용 토지. 그 다음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창고. 창고가 내는 물류단지 시설용 아닙니까? 창고용 토지. 자, 등 공지 상태나. 그거까지 하나 끊고요. 그 다음 해당 토지에 이용에 필요한 자, 동그라미 쳐 시설, 그리고 업무, 활용으로 하는 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란다?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업자가 시설을 해놓고 쓸 수 있는 땅은 다 별도 합산에 들어가는데 단 기준면적 안에서 별도고, 이것도 기준면적 초과가 되면 종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보다시피 각종 운송사업자 토지 있죠? 네,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자동차 운송사업이라든지 그 화물 운송사업, 그 차량하고 관계되는 거, 터미널 말고 차량하고 관계되는 업종의 기준면적 안에 토지는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네,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2항에 보면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건설기계, 대여업이라든지 정비업이라든지 매매업.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뭐예요? 업자가 실제 이용하는 땅이죠. 설치해놓고. 자, 그 주기장이 나오죠. 주기장. 이 주기장이 우리 육상 경기 할 때 뺑뺑이 도는 주기장 그게 아니고, 여기는 줄 거 없고, 이 주기장이 무슨 말이냐니까 주요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주요 기계를 보관하는 뭐라고? 창고를 말하죠. 자, 이런 여러분이 실제 그러니까 시설 해놓고 이용하는 땅을 다 우리가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면은 운전 면허증 딸 때 뺑뺑이 돌았던 그 운전학원의 토지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한 50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모르지만 뺑뺑이 도니까. 자, 그 땅. 자,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부터 어디 밖에 나가면 이게 어느 재산, 어느 땅으로 가는가? 이걸 다니면서 한 번씩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도 가고 나중 설명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넘어가 봐요. 그럼 한번 쭉 읽어봐. 나오면 맞추는 거야. 그 다음 9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실어. 9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10번, 그 다음 11번 주차장.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 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차장 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12번은 또 함정이 있죠. 자,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냐? 지목이 묘지는 취득세 2%만 있고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재산세 비과세라고 분명히 말했죠. 다만 묘지가 임대용 묘지면 수익성 토지가 됩니다. 묘지도 임대료 받아먹는 게 있죠. 자, 그거는 업자의 땅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 땅을 취급해서 별도 합산하는 걸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용 묘지로 줄이면 됩니다. 무슨 용 묘지? 임대용 묘지. 당연히 법의 묘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보면은 13번에 보세요. 골프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임야는 제외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쓰는 골프장은 다 업무용 땅에 들어가는 임야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 하니까, 우리가 오골오골 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고리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토지라 그랬죠. 그거는 분리과세하죠. 그럼 그런 게 아닌 골프장에 대해서는 다 사업용 땅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서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제외했느냐? 이거는 4% 고분리과세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가면은, 그래서 14번 보세요. 자, 요것도 함정이 있는 지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농지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여러분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을 때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 바로 종합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농지는 좀 이상한 농지입니다. 바로 종자 생산, 종자 개발, 종자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 이 종자 개발이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이 연구업자들의 사업용 토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일반 농지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은 사업용 땅으로 간주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죠. 종자 생산용 토지. 줄이면 사업용 땅. 종자 생산용 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견인차 보관하는 토지로서 그런 견인차 보관하는 토지. 이거 여러분이 사업용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18번은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 그러니까 철거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수 토지인데 이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별도고 6개월이 지나면 뭐냐? 종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좀 메모를 잘해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18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자, 요게 1월 1일부터 요게 뭐 12월 31일까지다. 이래 보죠. 여러분, 이 기간 안에 6월 이내죠. 6월 이내, 철거된 일반 건축물이나 주택, 부속 토지.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 건물이 철거가 돼서 현재 시점에는 그냥 건물이 없습니다. 이른바 건물이 흘러버린 대지일 뿐이죠. 나대지라. 그래서 6개월 안에 철거된 지가 6개월 이내가 되면 6개월이 경과되지 6개월 이내라. 6개월 이내가 되면 이때까지는 막 정상적 땅으로 봐서 이거는 별도 합산 사업용 땅으로 인정해 줄게. 이래서 별도 합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년도까지 작년에 한 9월 한 30일쯤 되면 이게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철거된 지가. 그러니까 6월 이후가 돼버리면 철거 6월 이후가 되면은 이 부속 토지는 뭐로 봐야 되냐? 종합으로 봐야 됩니다. 뭐다? 종합. 종합합산가세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면 뭐가 되죠? 별도 합산가세 땅이 되는 것이고 작년 9월 벌써 6월이 지났잖아요. 이러면. 그죠? 이때쯤 철거를 하면은 이거는 이 부수 토지에 대해서 정상적 과세, 종합합산가세를 한다. 요거 오늘 단단히 하나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149페이지 펴봐. 149페이지 펴면 아까 내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몇 가지 이거 빠진 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자, 종합합산가세 대상 토지를 보세요. 그 지문 법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분리가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가세 대상이다. 그랬지? 요 지문도 다 단단히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은 뭐냐니까 아까 세금 없는 땅은 별도에도 합산하지 않더라 이가. 종합에도 합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금 없는 비가세 토지나 면제되는 토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가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도에도 이런 항목이 있을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합산할 때는 세금 없는 땅은 제외. 꼭 기억하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지. 특히 여러분 영농 목적이 아닌 개인 소유 농지 또는 자, 그걸 갖다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그랬지. 요거는 미경작 농지로 줄이라. 미경작 농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미경작 농지. 그러니까 이 미 할 때 미를 요때도 써먹으라고. 이 미, 2% 미달이잖아. 아까 2% 이미 도시농지의 초나무. 이 미가 미달도 되지만은 미경작 농지로 잡아내야 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도시 내, 자, 상업, 공업, 주거 지역에 농지나 목장 용지. 있지? 예. 이거 전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 왜 종합이 된다? 분리가 아니고? 그래, 도심지. 수익성이 높아져. 농사 짓기 싫으면 포장마차라도 가게를 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좋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목장이나 공장, 이런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자, 기준 면적 초과. 초과 나오면 무조건 종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 가면은 아까 토지 가액에, 이 토지 가액은 시가 표준을 말합니다. 공시 가격. 2% 미달되는 아까 그림 그려놨죠? 뺐다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2% 미달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항상 제외해야지, 요 읽을 때 바닥 면적 포함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놔야 안 읽어도 딱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무허가 입법 불법 건축물, 이 말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철거되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철거되고 나서 가세 기준으로부터 6개월 안에 철거된 거는 별도로 보고 6개월 철거 기간 6개월이 지난 거는 종합으로 본다. 이거죠. 6번이. 그 다음 7번. 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 시험 치러 가서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이래 나오지. 내는 나대지 아닙니까? 그 다음 잡종지. 자, 이런 일반 대원칙입니다. 자, 이런 땅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종별분으로 구분하는데 종합과 별도 합산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분리과세는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는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오늘 재산세 다 떼야 될 입장인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